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남방송이 신년 특집대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광양시의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성희 광양시의회 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광양시민과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양시민과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광양시의 의장 김성희입니다. 새 희망을 품고 시작한 2020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석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광양시 의회에 보내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광양시 의회의장으로 의정을 이끈 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의정 활동 평가 등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8대 의회가 개원하고 쉼없이 달려온 지 어느덧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시민의 애안을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고 소통하며 다양한 계층의 생각을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남은 임기 동안 더 나은 광양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히 첫 여성 의장에 대한 부담감과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 의정사를 새로 쓴 최초 여성 3선 의원, 최초 여성 의장이라는 타이틀이 저에게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온화함으로 의장 역할을 부족함 없이 잘 수행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광양 시민과 동료 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우리 의회는 광양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총 9회의 98일간의 회기 동안 총 130건의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고요. 이 중 31건은 의원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62건의 시정 요구와 해결 방안을 또 집행부에 제시하였고요. 또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 오염물질의 측정치를 제도 허점을 이용하여 조작한 기업인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라남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신속한 국세행정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수건인 세무서 설치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를 유치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감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잘 해내시는 그런 노력들이 이런 광양 시민의 행복한 삶과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해 의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셨다는데 중요한 조례를 소개한다면 어떤 내용들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총 93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의원 발의는 총 31건이 되겠고요. 사회적 이슈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광양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발전을 위한 광양시 국어 지능 조례, 인생 제2막을 맞이하는 중년층들에게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을 위한 광양시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한 이래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 법규와
법규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14년도 301건에서 현재 386건으로 연평균 15건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 유사 중복된 자치법규 통폐합,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 폐지, 기한 도래에 따른 정비, 상위 법령 등 위반 등 4가지 유형을 선정하여 정비에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의회에서도 조례 재개정 심사 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자치법규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향상을 도모할 생각입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인 광양시의 복지 정책에 대한 총평을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요. 우리 광양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행정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후원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1세 아이 전용, 어린이집 운영 등 17개의 맞춤형 보육 사업을 시행해 아이 양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 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운행, 다둥이 출산맘 쿠폰 지원 등으로 전국 제1의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딛고 자립할 수 있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는 공립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치매 전문 치료 기관으로 새롭게 개원을 했고요. 전남 최초로 치매 치료 약제비를 전액 지원해 치매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정책들을 시민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 정책이 잘 이루어져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이 주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 지원금 등 아동 보육이나 여성 복지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나라 2019년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고 또한 OECD 가입국 중 가장 꼴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 절벽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 시 합계 출산율도 1.333명으로 높은 편이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시도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여성 친화 도시를 비전을 삼아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육 환경이 확연히 좋아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5년 이후로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의 효과가 그리 높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와 학원 또 그리고 많은 보육시설들이 휴교와 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모들은 매일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아 노심초사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자유롭게 육아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우리의 정책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이를 맘 놓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자체의 노력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광양시 최초 여성 의장님으로서 여성과 아이에 대한 복지에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 환경복지와 관련해서도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시의 주요 산업들이 포스코, 광양 제철소와 제철소에 기반을 둔 만큼 환경복지는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고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우리 시의회에서는 대기 오염 물질 출처지 조작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중앙과 전라남도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업의 발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로 인한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 기업이 상생하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업의 환경 개선 노력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1월 1일 시내버스 노선이 대폭 개편되고 최근 3월 2일 다시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탑승률이 저조한 노선과 중복 운행되는 일부 구간을 통폐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시내버스 이용객과 운수업체의 수익성을 고려해 노선 조성은 불가피하지만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난 11월 1일부터 광양 버스터미널 사업자가 터미널 운영 중단으로 현재 인동숲 주차장에서 임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과 우리 시 내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현 터미널 사업자 간에 광양 버스터미널 정상화와 관련하여 논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광양 버스터미널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되어 주문 불편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시의회가 바라보는 광양시의 최대 현안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세계 최대 규모 단일 제철소의 포스코, 광양 제철소와 수출입 물동량이 국내 1위인 광양항을 중심으로 전남 제1의 경제 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산업 중심 도시의 양적 발전은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적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우리 시는 인근 도시에 비해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을 새로운 지역 경제 동력으로 삼아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도시의 활력은 다양성에 의해 유지되고 문화의 다양성은 우리 시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시의장으로서 전체 시의원들의 리더 역할이 그리 쉽지 않았을 텐데 의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지요?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솔직히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하면 동료 의원들도 함께 해주실 거라 믿었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더 역할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시민을 위하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면 의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시의원들 간의 갈등도 분명히 존재했을 텐데 예. 어떻게 대처해 오셨는지요?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리 의원들의 소임과 책무는 다 똑같습니다. 그게 의원들 간에 서로 정치적인 성향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의원들마다 생각과 정책은 달라도 다각적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고 관심 분야가 다르다 보니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의원들은 광양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서로 소통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서로 소통하는 의정 활동에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도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광양시민과 복지TV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광양시민 여러분, 지난해 12월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3개월이 훌쩍 지난 이 시점에도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어려운 경제는 더욱 힘든 상황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크셨습니까? 과거에도 매번 그랬듯이 위기와 기회는 함께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고되고 힘겹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다시금 긴장을 조이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복지TV 시청자와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시민의 보다 나은 풍요로운 삶을 위해 시민의 곁에서 뛰고 더 뛰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양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건강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며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김성희 광양시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좀